첫 번째, 괴로움의 정체. 왜 우리는 자꾸만 아픈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의 렌즈를 가만히 닦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직장 상사가 툭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아니면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밀려드는 이유 없는 불안함인가요? 우리 삶엔 참 다양한 괴로움들이 찾아오죠. 마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불청객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이 괴로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겉모습은 매번 다른데 그 안에 숨겨진 설계도는 늘 비슷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 괴로움의 진짜 얼굴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A, B, C 모델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나쁜 일, 즉 사건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슬픈 결과가 생긴다고 믿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그 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죠. 똑같은 비가 내려도요. 누군가는 공기가 맑아지겠다며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하루 다 망쳤네 라며 우울해하잖아요.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무시당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내 마음속의 낡은 신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할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 뇌는요. 애초에 행복보다는 생존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릴 때 꽃이 피나? 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했던 조상들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죠. 반대로 호랑이 아냐? 라며 불안해하고 의심했던 조상들만이 살아남아 지금 우리에게 그 유전자를 물려준 거예요.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보다 안 좋은 일의 10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 우리 뇌가 살아남으려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미워할 필요 전혀 없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불안이 찾아오면 억지로 짓눌러 버리려고 하고 외로움이 느껴지면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마음은 참 묘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거든요.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사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순간 우리의 괴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요,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를 알려주는 신호등에 가깝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간 그 괴로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걸고 싶었던 걸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설계도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 해방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집착의 덫. 왜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만납니다. 기분 좋은 생각은 금방 흩어지는데 왜 유독 고통스러운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 이유를 집착과 억압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흔히 집착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착은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마음이 묶여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집착하는 대상은 우리가 가장 지우고 싶어 하는 기억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제안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딱 1분 동안 머릿속으로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어떠신가요?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엔 커다랗고 분홍색인 코끼리 한 마리가 꽉 들어차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발견한 배꼽 효과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기억이나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마음의 창고 속 깊숙이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스스로를 다독이죠. 하지만 우리 뇌의 운영체제는 참 묘합니다. 어떤 생각을 억제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뇌는 그 명령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나 지금 분홍 코끼리 생각 안 하고 있나? 그렇게 체크하는 그 순간 코끼리는 다시 우리 의식의 정중앙으로 소환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라기보다 그걸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지고 도망치려 할수록 발목을 붙잡히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우리 삶의 집착으로 뿌리내리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 이것들이 마치 방어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아픈 기억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은 아주 강렬한 형태의 관심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억압하지 말고 관찰하라고요. 폭풍우가 칠 때 바다를 진정시키려고 바닷물을 누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해변에 서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바라볼 뿐이죠. 우리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들어왔구나. 아, 내가 또 그 사람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가만히 바라봐주는 것. 그 생각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이 거기 있음을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의 밧줄을 느슨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손에 힘만 빼면 언제든 놓아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손을 펴는 법을 잊어버린 채 아픈 상처를 더 세게 쥐며 왜 이렇게 아프냐고 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괴로움,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거리두기. 고통은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앞서 괴로움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리고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집착의 역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생각이나 망각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얇은 천막 하나를 치는 것과 같아요. 잠시 비는 피할 수 있어도 바다 전체를 평온하게 만들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심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바로 인지적 탈융합과 수용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나는 화났다 라고 말합니다. 슬프면 나는 슬프다 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나와 감정이 하나로 딱 붙어버린 융합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곧 슬픔이고 내가 곧 화가 된 상태죠. 이렇게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면 감정이 흔들리는 대로 내 삶 전체가 요동치게 됩니다. 여기서 해방의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나와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나는 슬프다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 어떠세요? 한 문장 차이일 뿐인데 느껴지는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나요? 전자는 내가 슬픔 그 자체가 된 느낌이지만 후자는 슬픔이라는 손님이 내 마음이라는 거실에 잠시 앉아 있는 걸 내가 지켜보는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탈융합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내가 통제해야 할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그저 뇌를 스쳐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죠. 그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괴로운 상황을 억지로 좋아하거나 찬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놓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저항 없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늪의 비유로 설명하곤 해요. 늪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나요? 몸은 더 깊이, 더 빨리 늪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쫙 펴고 늪 위에 가만히 누워버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항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괴로움도 똑같습니다. 불안해하면 안 돼. 왜 난 아직도 힘들지? 라며 발버둥 치는 그 저항이 우리를 괴로움의 늪으로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그럴 땐 그냥 늪 위에 눕듯 자신의 감정 위에 가만히 누워보세요. 그래, 지금 내 마음이 참 많이 불안하구나. 그럴만해. 그냥 여기 좀 머물다 가렴. 이렇게 고통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고통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름은 하늘을 가릴 수 있지만 결코 하늘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가고 폭풍우가 쳐도 그 뒤에 푸른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죠. 여러분의 본질은 그 먹구름 같은 괴로움이 아니라 그 모든 구름을 품고 지켜보는 드넓은 하늘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것과 싸우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내가 가고자 했던 삶의 방향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안의 비판자와 화해하기. 내게 가장 인색했던 당신에게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끌어당기는 자책과 후회라는 괴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화살은 타인이 던진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내게 던지는 자기 비난의 화살이죠.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겪는 자신을 또 한 번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 왜 아직도 극복을 못해? 라면서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살다 보면 첫 번째 화살, 즉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상처는 누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통제 밖이죠. 하지만 그 상처를 보며 자신을 자책하고 몰아쓰는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에게 이토록 가혹할까요? 많은 분이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할 때 우리 뇌는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는 위협 반응을 일으키고 코르티솔을 뿜어내죠. 결국 자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뇌를 생존 모드로 고착시켜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제 그 독이 든 채찍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자기 자비는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전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오직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전해주는 힘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친절입니다. 실수했을 때 난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둘째는 보편적 인류애입니다. 나만 유독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인생의 이런 구간을 지날 때가 있지 라는 연결감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셋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고통을 과장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혹은 괴로움을 견뎌내느라 참 많이 애쓰지 않았나요? 그동안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유독 자신에게만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까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네가 느끼는 그 아픔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런 너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해. 이 오글거리고 낯선 한마디가 사실은 수천 권의 심리학 서적보다 여러분의 뇌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괴로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이제 자신과의 전쟁을 멈출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 괴로움을 별빛으로 바꾸는 법, 괴로움의 에너지를 의미 있는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 긴 여정을 지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의 구조를 이해했고 집착의 덫을 확인했으며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로움에서 해방된다는 건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수도승처럼 모든 욕망을 비우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아무런 슬픔도 느끼지 않는 철갑을 두른 마음이 되는 걸까요? 심리학이 말하는 진정한 해방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어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의 수용소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렸죠.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왜 그토록 아팠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건 내 삶을 잘 가꾸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이고, 관계 때문에 힘든 건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괴로움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해방의 마지막 단계는 이 나침반의 바늘을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괴로움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두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친절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성장이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바람이 불어도 항해를 멈추지 않는 배처럼 우리도 고통이라는 파도를 타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키를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념이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그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가치에 맞는 행동을 지금 당장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불안해도 책을 한 페이지 읽고 우울해도 산책을 한 걸음 내딛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진정한 해방의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어두운 괴로움의 터널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며 닦아낸 여러분 마음의 렌즈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맑게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거나 깊은 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나의 괴로움아,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 이제 나는 너를 품고 나의 길을 갈게. 괴로움은 삶의 배경일 뿐 당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해방을 향한 가장 위대한 도약임을 잊지 마세요. 나를 읽는 렌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그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